설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산소를 왜 파헤치는 거야? 그만해, 이 이야기는 작년 추석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북 영천 외곽, 어머니가 잠드신 야산으로 가는 길. 마른 억새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어왔어요. 아내는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들고 저는 설기 목줄을 잡고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설기는 우리 집에 온 지 7년 된 흰 진돗개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직접 데려오셔서 키우던 녀석이었죠. 평소엔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개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묘 앞에 도착하자마자 설기가 갑자기 목줄을 확 잡아당기는 겁니다. 설기야, 왜 그래? 저는 깜짝 놀라 목줄을 꽉 쥐었지만 설기는 묘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앞발로 묘 위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콰드득 콰드득. 흙과 낙엽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야, 설기야. 이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황급히 달려가 설기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설기는 제 손을 뿌리치고 더 세게, 더 깊이 흙을 파헤쳤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설기 당장 떼어놔. 어머님 묘를 왜 저래? 동생 지은이도 달려와서 설기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 이놈 미쳤나 봐.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지은이가 설기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설기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숨도 안 쉬고 파고 또 팠어요. 그때였습니다. 설기 앞발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는지 콩!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관이 훼손된 건 아니겠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일단 설기를 묶어놓고 구덩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관이 아니라 작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크기는 어른 손바닥 2개 정도.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였어요. 표면엔 긁힌 자국과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뚜껑 위에는 희미하게 한자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내와 지은이도 숨을 죽인 채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설기는 상자 앞에 앉아서 꼬리도 안 흔들고 가만히 저희를 쳐다봤어요. 마치 이걸 찾으라고 파헤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엄마 묘 밑에 왜 이런 게 묻혀 있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열어봐야 되는 거 아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묘 아래 묻혀있던 정체불명의 상자. 이걸 여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설기는 계속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그덕.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묶음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정미선.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묻어뒀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묶음을 들어올렸습니다. 노란 마포로 묶인 편지가 10통도 넘어 보였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서 언제 쓴 건지 짐작조차 안 됐습니다. 지은이가 제 어깨 너머로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엄마 필체 맞아? 아니, 모르겠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때 아내가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였어요.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성. 사진 뒷면을 보니 1978년 봄 미선이와 함께 라고 어머니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오빠, 이 사람 정미선이라는 사람 아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엄마한테 이런 친구가 있었어? 저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친구가 거의 없으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고, 가족 외엔 연락하는 사람도 없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있다니. 게다가 그 사진을 묘 밑에 묻어두셨다니. 이상해. 뭔가 이상해. 지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편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조심스럽게 펼쳐야 했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선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쓴 게 맞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제가 아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누굴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야?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떠난 후로 나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내 편에 서줬더라면, 너는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죄책감이 정미선이라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아내가 나머지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한 통, 또 한 통 읽어가며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여보,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설기는 여전히 상자 앞에 조용히 앉아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묘지에서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는 창밖만 멍하니 쳐다봤고 아내는 핸들을 잡은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설기는 뒷좌석에서 상자를 지키듯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거실 테이블에 편지들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총 12통. 모두 어머니 필체로 미선아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부터 차례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1978년 가을. 미선아, 내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너는 어디로 간 걸까? 아무도 내 소식을 모른다고 했어. 내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아무도. 나만 알고 있어.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은이가 편지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 실종된 거 아냐? 그런 것 같은데. 1978년이면 엄마가 22살 때잖아. 저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79년 봄. 미선아, 나는 결혼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현우 오빠랑. 너도 알지? 우리 셋이서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던 거.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현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근데 내가 결혼할 자격이 있나 싶어. 너를 그렇게 두고 온 내가. 아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평생 이런 마음을 안고 사셨다는 거야? 저는 말없이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여름. 미선아, 나 아들 낳았어. 현수라고 이름 지었어. 내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아기 이모가 됐을 텐데 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미선아,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살아있는지도 몰라. 근데 너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이 편지를 쓰셨다는 게, 그때도 여전히 그 친구를 못 잊고 계셨다는 게. 지은이는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저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2023년 10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미선아,
나도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 버틸 것 같아. 미선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때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어.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근데 나는 무서웠어. 우리 부모님이 무서웠고 동네 사람들 눈치가 무서웠어. 그래서 너를 혼자 두고 왔어.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이 편지들을 묘 밑에 묻을 거야. 누가 찾아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누군가 찾아서 내 이야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미선아, 다시 태어나면 꼭 내 편에 서줄게. 약속할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미선이라는 사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아봐야겠어.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사신 그 짐. 이제는 저희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미선이라는 사람 아세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어머니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외곽 작은 농촌 마을. 어머니가 결혼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어요. 마을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기와집들, 좁은 골목길,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들. 어릴 적 명절 때마다 왔던 그 풍경 그대로였죠. 오빠,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은이가 마을 입구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일단 마을회관 가보자. 거기 가면 어르신들 계실 거야. 마을회관 앞에는 평상 위에 할아버지 3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누구요? 외지 사람들인가?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춘자 씨 자식들인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아, 춘자네 자식들. 그래. 춘자가 작년에 돌아가셨다지. 네. 그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사진 속 젊은 어머니와 정미선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이거 미선이 아닌가?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미선이라는 분 맞죠? 할아버지 한 분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정미선. 참 불쌍한 애였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입술을 달싹거리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선이는 춘자하고 중마고우였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붙어 다녔지. 둘이 워낙 친해서 동네에선 자매처럼 봤어. 그런데요? 근데 78년도 여름이었나? 미선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하루아침에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도 미선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떠난 건가요?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평생 그 친구를 못 잊고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지를 쓰시고 묘 밑에 묻으셨고요.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이가 임신을 했었어.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어. 그때가 70년대 아닌가. 시골 동네에서 미혼모라는 건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였지. 미선이 부모님은 너무 창피해서 밤에 몰래 미선이를 서울로 보냈어. 그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춘자는 미선이를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춘자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 내가 그런 애랑 어울리면 너까지 손가락질 받는다고. 춘자도
결국은 어쩔 수 없었지.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평생 그렇게 죄책감을 안고 사신 거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춘자는 착한 애였어. 근데 그때는 세상이 그랬어. 아무리 친구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미선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 서울 어디라고는 했는데 정확히는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미선이 부모님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선이 소식을 못 들으셨어. 결국 딸 얼굴도 못 보고 가신 거지.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는 정미선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1978년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미선. 서울로 돌아온 저희는 곧바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78년 당시 미혼모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한정적이었거든요. 지은이가 인터넷으로 옛날 신문 기사를 뒤지고 아내는 구청과 경찰서에 실종 신고 기록을 문의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편지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 영등포 쪽에 아는 언니가 있어. 거기 가면 될 것 같아. 그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같이 가자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영등포. 저는 편지를 들고 지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영등포라고 했어. 지은이도 눈이 반짝였어요. 오빠, 나도 방금 찾았어. 1978년 당시 영등포에 미혼모 쉼터가 하나 있었대. 저희는 곧바로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재개발로 다 사라진 동네였어요. 옛날 쪽방촌 자리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고 쉼터가 있던 자리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빠, 다 없어졌네. 지은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이 낡아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기 가보자. 슈퍼 안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계산대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가자 고개를 드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응. 50년 넘게 살았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1978년쯤에 이 근처에 미혼모 쉼터 있었던 거 아세요? 할머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저희가 그때 그 쉼터에 있었던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정미선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세요? 할머니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정미선?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선이. 알지. 나도 그때 그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 미선이는. 기억나. 조용하고 착한 애였어. 저는 할머니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미선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선이는 아기를 낳았어. 1978년 가을쯤. 딸이었어. 근데 미선이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지. 결국 입양을 보냈어. 지은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입양요? 응.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미선이도 많이 울었어. 근데 아기한테는 그게 나은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그럼 미선 씨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선이는 아기를 보낸 후에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어. 구로공단 쪽 봉제 공장. 연락은 한두 번 받았는데 그 후로는 모르겠어. 80년대 초쯤에 연락이 끊겼거든. 어느 공장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 미혼 여성들이 많이 들어간 공장이 몇 개 있었어.
한번 알아봐. 저희는 할머니께 깊이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미선 씨 딸, 지금 어디 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지금쯤이면 40대 중반,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그 사람. 1978년 10월 23일 출생. 여아. 입양. 저희는 입양 기록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970년대 입양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개인정보 보호로 열람이 불가능했거든요. 한 달이 넘도록 발품을 팔았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옛날 신문을 뒤졌고 저는 구로공단 주변 봉제 공장 명단을 찾아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찾았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뭘 찾았어? 미선 씨 기록 찾았어. 1982년 서울시립병원 응급실 기록. 정미선, 28세, 봉제공장 노동자. 산업재해로 입원. 저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마이크로필름 자료 속에서 저희는 1982년 9월 신문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구로공단 봉제공장 화재. 12명 부상. 기사 속에는 정미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확대했어요. 오빠, 미선 씨가 화재 사고로 다쳤대. 저희는 곧바로 서울시립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저희는 1982년 입원 기록을 요청했어요.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정미선, 여, 28세. 진단명 2도 화상, 연기 흡입. 입원 기간 1982년 9월 15일 10월 2일. 퇴원 후 거점 이상. 퇴원 후 거점 이상. 지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기록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보호자 연락처는 확인해 보셨어요? 보호자요? 직원이 기록을 넘기더니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보호자 김춘자 친구. 연락처 0,-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미선 씨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거였습니다. 78년에 헤어진 후 4년 만에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그때 찾아가셨구나. 저희는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982년 10월 이후 정미선 씨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빠, 미선 씨 어디 간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찾아봐야 할 게 있었어요. 입양된 딸. 저희는 다시 입양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미선 씨의 병원 기록을 근거로 요청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978년 10월 출생 여아 입양건. 입양 가족이 찾아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입양아 본인이 친생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7장에서 계속. 7장. 46년 만에 만난 미선의 딸을 만나다. 0.8초 강력 훅. 엄마 이름이 정미선인가요? 약속 장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희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오후 2시. 카페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 검은색 코트, 손에 든 낡은 가방. 그 여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저희 쪽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여성은 천천히 다가와서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이고 이쪽은 제 동생 지은입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입양기록 보관소에서 받은 건데요. 친생모 이름이 정미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생지가 경북 영천이고
1978년 10월 23일 출생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찾던 정미선 씨 딸분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수진 씨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절친한 친구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통해서 수진 씨 어머니를 찾게 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 묶음과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 씨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을 떨었습니다. 이분이 제 엄마예요? 네. 왼쪽이 저희 어머니 김춘자고 오른쪽이 수진 씨 어머니 정미선 씨예요. 1978년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수진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 평생 엄마 얼굴을 몰랐어요. 입양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제 친엄마가 누군지, 왜 저를 보냈는지, 저를 사랑했는지. 지은이가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는 수진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지만 평생 후회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수진 씨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저는 편지를 하나하나 펼쳐서 수진 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수진 씨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미선아, 내 딸은 잘 자라고 있을까?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는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도 알아.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1982년 이후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행방이 묘하세요. 수진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현수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경사라고 합니다. 혹시 정미선이라는 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미선 씨가 지금 저희 경찰서에 계십니다. 8장에서 계속. 8장. 46년 만에 재회 모든 것이 이어지는 순간. 0.8초 강력 훅.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부산행 KTX 안. 저희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 사진을 꽉 쥐고 눈물을 계속 닦았어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은 이랬습니다. 정미선 씨 66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쪽방촌 거주.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길을 잃고 배회하다 보호. 신원 확인 중 실종자 명단에서 발견. 저희가 한 달 전에 경찰서에 수소문 요청을 넣어뒀던 게 연결된 거였습니다. 오후 5시. 부산 해운대경찰서 도착. 경찰관이 저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지금 쉬고 계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대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파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낡은 옷. 하지만 사진 속 그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수진 씨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선, 맞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수진 씨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 미선이에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누구? 수진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1978년 10월 23일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입양을 보내셨고요. 저, 수진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할머니는 한참을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수진 씨 볼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가 못난 엄마라서. 수진 씨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평생, 평생 보고 싶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 이거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미선 씨를 생각하며 쓴 편지예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미선아, 춘자. 춘자야? 할머니가 편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춘자. 내 친구 춘자. 춘자는 어디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미선 씨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미선 씨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춘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저희는 미선 할머니와 수진 씨를 모시고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지는 야산. 설기는 저희를 앞장서서 묘지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묘 앞. 미선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춘자야, 나왔어. 너 보러 왔어. 미안해. 이제야 왔어. 할머니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 씨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미선 엄마 데리고 왔어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저와 지은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기가 조용히 다가와서 묘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잘했어,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미선 할머니는 수진 씨 집으로 모셔졌습니다. 치매가 있지만 가족과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세요. 수진 씨는 가끔 저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지켜주셨어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평생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지만 결국 그 마음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설기가 시작했습니다. 설기는 지금도 건강하게 저희 곁을 지키고 있어요. 가끔 산책을 나가면 설기는 어머니 산소 쪽을 바라봅니다. 마치 할머니 잘했죠? 제가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래, 설기야. 넌 정말 잘했어. 엄마가 정말 고마워하실 거야.